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은 빚 갚기도 바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있어야 지금의 거품이 가득한 고가의 아파트를 사줄 텐데 살 사람은 없고 가상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그건 사실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살 사람이 사라지는 인구 절벽 시대에 과거처럼 사두면 오른다는 불패 신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공급 과잉과 수요 절벽이 만나는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게 될 겁니다. 이런 위기 징조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 것은 오히려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변화는 더 명확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비중의 감소와 주식 비중의 증가입니다. 거주용 주택과 거주용의 주택, 빌딩, 상가 등 포트폴리오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식과 예적금 비용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에 묶여 세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보다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 시대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며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량을 떠넘기고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관심이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통계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살색 막대 그래프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듯 부동산에 대한 관심사 지표는 장기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1년 부동산에 관심이 42%였다면 2025년은 15%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영끌 열풍이 불던 시기가 지나고 부자들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피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식는다는 것은 시장에 들어올 새로운 유동성이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 부자들 많다. 부동산을 사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아니고 부자도 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강한 규제 정책과 대출 제한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이 수익률이 높을지 물어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즉 중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부자들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변화를 보시면은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24년 35%였던 주식 선호도가 2025년에는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왼쪽에 뭔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자들이 고수익이 예상되는 자산을 주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라는 상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부동산은 이제 취득하는 순간부터 고금리와 세금 그리고 낮은 황금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이제 덩치 큰 건물을 지키는 대신 기업과 사업 그리고 자본의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대란 이미 사망했다는 겁니다. 실제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경로를 데이터로 보면은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1년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4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비중은 20%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부자들조차 이제 부동산으로는 부를 일구기 어렵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사업소득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면서 자신만의 콘텐츠와 사업 모델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직장인들의 희망인 급여 소득으로 부자가 된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10%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영끌을 해서 부동산 도박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어준 사업 기회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유튜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은 알고리즘은 학벌이나 인맥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정치와 갑질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보다는 난이도가 그나마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 안 하겠다는 비중이 그냥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자산가들조차 부동산으로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은 현재 20% 중반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수익도 손실도 아닌 소위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통계입니다. 사실 가격이 상승했으면은 수익이 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팔리지 않으니 종이 위의 가격일 뿐 현실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현금화되지 않는 부동산은 결국 부도수표나 다름없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부자들은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무려 83%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수익도 안 나고 세금과 공사비 부담만 늘어나는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산다는 이야기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시면은 이미 우리나라 부자들의 70%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옮겨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은 30%가 전부 서울로 몰려온다고 가정해도 지금의 기형적인 가격을 떠받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물론 나머지 30%의 부자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옮겨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굳이 고향까지 등지면서 서울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줄 추가적인 큰손 수요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성벽 안으로 들어올 부자는 없는데 성벽 안의 가격만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은 언론과 영끌 선동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실질적인 에너지는 2021년을 기점으로 명확하게 꺾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부자들은 2021년 이후부터 부동산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는 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인지 부자들처럼 새로운 기회에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6월부터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구독자님들은 좋은 성과 거두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